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택시. 자,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이야기 바로 짠! 돈!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세금. 왜 한숨부터 쉬어요? 한숨이 나와요. 우리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치요. 달이었잖아요. 이런 프리랜서들은 그때만 되면은 눈물이 막 나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왜냐면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좀 적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지 못했던 것 같은데 내야 될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좀 쓰렸어요. 이게 사실 뭐 돈을 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낼 때 되면 왠지 마음이 좀 쓰리잖아, 그치? 왜 아깝지 이게? 왜 그러게 사실 아깝죠? 우리를 위한 돈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당연한 의무인데도 좀 아까워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왜 우리가 이거를 내는지 어떻게 마련되는지 또 이게 잘 쓰이는지 잘 몰라서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왜 내가 이거를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느끼는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약간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잘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세금들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내 세금을 지켜라. 이겁니다. 네. 근데 저희끼리 세금 얘기를 하기에는 약간 대화의 깊이가 좀 얕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포항역에서 모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부터 벌써 나라살림연구소 벌써 뭔가 딱 나와 있어요. 그만큼 세금 감시원 역할을 오랫동안 하셨다 이거잖아요. 나라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23년. 근데 이름만 들어서는 그냥 나라 살림을 연구한다, 나라 네. 살림을 책임진다라는 느낌인데 정확히 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알려주고 거기서 혹시나 낭비에 대한 여지는 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분석해서 시민이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야, 저희에게 벌써- 지금 딱 필요한 것 같아요. 벌써 느낌부터 보세요. 뭔가 사람이 깐깐하잖아. 네, 집에서 가계부 검사 막 하고 막 그러시죠? 당신 이거 어디다 썼어? 어? 잠깐 13,700원 이거 어디로 센 거지? 막? 집에서는 손을 못 대죠. 지시는구나. 그래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 세금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친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택시로 모셔가지고요.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그럼 택시로 함께 가보시죠. 가시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얼마 남았니? 다 썼니? 선생님 얼마 남았었어요? 저는 아직 거의 다 못 썼어요. 아, 진짜요? 네, 많이 다 썼어요? 전 진짜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들어온다 그럴 때 막 박수 치던 게 엊그제 같고, 어머, 나 혼자 산다고 40만 원이나 줘? 했던 것도 엊그제 같은데 뭐 차 기름 몇 번 넣고 뭐 좀 먹고 하니까 또 금방이야, 금세 그죠? 돈 나더라고. 소장님은 다 쓰셨어요? 저는 세대주가 아니어가지고 네. 와이프가 네. 이걸 이제 받았는데 70몇만 원 되는데요. 네. 세 가족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고민을 했어요. 이걸 기부할 거냐 뭐 할 거냐 했는데 저희 이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기부하지 말고 원래 쓸 돈을 이걸로 쓰고 이만큼의 돈은 좋은 단체나 의미 있는 일에 기부하자. 따로 네, 어차피 네. 목적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내수니까. 네. 아, 저는 또 이 예산 재정 이런 거 하니까 네. 조금 복지단체보다는 이 사회의 어떤 정책을 바꾸는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후원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냈습니다. 저는 그 기부하기에 대해서 뭔가를 적을 생각을 요만큼도 사실 못하고 있었었거든요. 찔립니다.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데 약간 좀 싸하네요 뭔가. 아니, 우리가 지역에서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또 쓰시는 분도 있고 다 쓰신 분들도 있고 괜찮게 잡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근데 시작할 때 말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라 빚이 어떻다, 뭐 국채가 어떻다, 적자 국채가 어떻다 이러는데 일단 그 용어 정리를 우리가 좀 해야 돼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빚졌다는 느낌은 어려워. 드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일단은 국가 채무가 국채예요. 네. 채무가 뭐냐면 현금으로 우리가 이자를 주면서 진 빚이 채무예요. 부채는 이자가 안 나가는 빚까지 포함한 게 부채고요. 적자 국채는 이제 적자 때문에 빚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자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담이 되죠. 절대적으로 보면 그 빚 자체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빚 늘어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주의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우리 신경을 써야 되는데 상대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빚이 굉장히 없는 나라거든요. 그 지금 GDP 40%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뭐 일본은 250% 막 이러고 괜찮다고 하는 지금 독일도 80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이 OECD에서 빚을 적게 갖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정도에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진 빚이 그러니까 외채가 이제 문제잖아요, 항상. 그렇죠. 빚 중에 이제 외채가 한 반쯤 되는데 400조 원 정도 돼요. 뭐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져본 돈만큼밖에 상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져봐야 집 정도 만져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리 비싸야 몇 억, 10억이잖아요. 근데 조로 넘어가면 이게 느낌이 안 나요. 400조?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 네. 그런데 우리가 빌려준 돈이 900조 정도 있어요. 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채권 국가예요. 진빚보다 빌려준 돈이 많은. 거기다가 그 현금 확보를 우리가 또 하고 있거든요. 300조 넘게. IMF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네. 절대로 우리는 이 돈을 쓰지 않는다. 현금을 갖고 써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IMF가 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IMF가 제발 돈 좀 써라고 유리하게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조심 좀 해라라고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빚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빚이라고 하는 건 꼭 어쩔 수 없이 꼭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이 어쩔 수 없이 꼭 써야 될 때라고 한다면 필요한 거고 그래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쓸데없는 짓으로 보이는 건데 국민의 다수가 지금은 쓸 때라고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재정 건전성이잖아요. 네. 1차 때 뭐 11조, 네. 2차 때는 12조, 이번에는 뭐 30조네, 40조네. 딱 잘라 간단하게 요 정도는 재정 건전성에 큰 이상이 없다고 보시나요? 사견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그 기준이 없어요. 얼마 전에 기재부가 뭐 40%막 갖고 막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기준은 없고요. 유일하게 기준을 해왔던 곳은 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은 앞으로 모든 국가가 60% 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아무도 안 지켜요. 지금 평균 100을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60을 기준으로 봐도 우리는 아직 40이니까 굉장히 건전한 나라죠. 조금은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막 저는 그게 받으면서도 결국 나중에 내가 이거를 네. 내 세금으로 그렇지. 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요즘에 전 세계가 지금 쓰는 돈들은 사실은 그 구호적인 성격이 큰데요. 네네. 근데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경제나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면 나중에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파탄되고 회사도 없어지고 뭐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돈을 지원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5,000원짜리 백반 안 먹고 1,200원짜리 라면 먹다가 5만원짜리 영양제 맞는다니까. 이제 그런 꼴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네네. 또 말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하느냐를 가지고도 늘 말이 많았잖아요. 특히 연가보상금을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라살림연구소가 또 콕 집긴 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은 빚내기 전에 먼저 씀씀이를 좀 조절할 필요는 있죠, 사실은. 그래서 지출구조 조정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대안으로 한 것 중에 하나 이번에 연가보상금을 줄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뭔가 정밀한 뭐 이걸 해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연구소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기계로 자르는 것도 문제고 근데 문제는 모두 자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국회나 힘 있는 데는 안 자르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요즘 열렬히 지금 응원하는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를 자른 거예요. 네. 거기는 진짜 연가를 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문제를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연가 보상금이 우리 직장인들로 따지면 연차 수당 뭐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적용된 게 아니라 예. 임의적으로 누구네는 되고 누구네는 안 되고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인 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했더니 결과적으로 모두 자르는 걸로 가가지고 약간 좀 저희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먼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근데 그 자발적으로 했던 건 맞아요? 그 질본이나 이런 아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원칙을 세워가지고 필요 없는 곳은 없애고 필요한 곳은 당연히 유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돈은 한정돼 있으니 그런데 너무 기계적으로 한 거죠. 수천억 대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물론 국민을 위해서 좀 양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맙기도 하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만큼 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가인 건데 아니 근데 또 이 와중에 경주가 한 건 했더라고요. 말 많죠 요새. 청원까지 올라오고 되게 큰 사태가 됐는데 뭐 비축 방호복이랑 그 방호 안경을 교토랑 나라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네. 사실 우리는 국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논란의 후폭풍은 경주시장 해임 청원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성난 민심은 예상보다도 심각했습니다. 경주시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와 비난.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경주가 일본의 방호용품을 지원하면서인데요. 특히 방호고글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원전 소재 지역인 경주는 방호복이 많이 비축된 상태였고 그중 일부를 일본에 보냈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 하지만 방호고글은 있던 게 아니라 새로 구입한 거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추가 예산이라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 방호복 세트에는 고글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나라시하고 교토시에 각각 1000세트씩 그러면 2000세트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방호복 세트에 들어있지 않는데 고글은 어디서 난 거냐 확인해 봤더니 이건 경주시가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0세트를 구매를 했고 항공료까지 포함하면 한 2천만 원이 될 텐데 이걸 과연 시민들이 수긍할까? 또 예산이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시의회도 보고도 했어야 되는 문제고 만약에 예산을 사용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 행정이 굉장히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보냈느냐 뭐 논란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란 몰라도 공공에서 이렇게 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인 논의를 좀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비축물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축물자는 최대한 그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사실. 근데 유독 그 와중에 또 왜 일본에 줬느냐로 되니까 그러니까요. 더 사람들이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세금은 돈이기도 하지만 국민들 정서예요. 이게 진짜 마음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아무리 큰 돈을 써도 이해가 되면 기분 좋게 줄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네. 이거만큼 기분 나쁜 게 그렇죠. 없거든요. 액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금을 그죠? 국민들의 뭔가 마음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썼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질본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왜 안 쓰냐고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에 그걸 주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린 것 같고요. 그런 문제들은 서로 간에 논의되고 납득될 때까지는 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그런 문제는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경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세금을 굉장히 꼬박꼬박 잘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실 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내면 잡혀가. 그러니까 잡혀가고 네. 싶지 않아서 열심히 내고 있는데 맨날 뭔가 예산 낭비다 뭔가 세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데 매년 진짜 매달 이런 소식을 듣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요? 이렇게 열심히 세금 내는데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좀 그 낭비될 만한 곳에 돈을 쓰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어이 속상하다 벌써. 네. 구조적으로 낭비될 만한 이라는 단어 예를 자체가 들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에 쓰는 그 비율이 우리
우리나라랑 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돼요. 이 경제가 뭐냐면 주로 SOC, 사회간접자본. SOC, 이제 R&D, 뭐 농업, 산업, 중소기업, 수출, 에너지 이런 건데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런데 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산업화 시대 때부터 네. 쭉 써왔던 건가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971년하고 지금하고 쓰는 구조가 비슷해요. 아이고. 근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80불이었거든요. 지금 3만 불이잖아요. 넘었잖아요, 훨씬. 네.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280만 원 벌던 사람이 3억을 벌어요. 네. 근데 그때 280만 원을 벌 때는 돈을 어디다 쓸까요? 주로 먹는 데 쓰겠죠. 그렇죠. 먹고 살려고. 1년 동안 280만 원 의식주, 버는데 의식주. 네. 네. 거의 라면 사고 밀가루 사서 뭐 먹다 보면 다 끝나겠죠. 근데 100배를 넘게 버는데 똑같이 쓴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100배로 비싼 걸 사 먹거나 100배로 많이 먹거나 그러겠죠. 네. 그렇겠네요. 딱 거기서 낭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왜 경제에 안 쓸까요? 그 경제는 시장 원리에 맡기고 망하면 그 이제 투자자가 이제 저 손해를 보는 거고 국민은 실업이 되면 안 되니까 고용보험이나 이런 거 해서 국민을 복지로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안전망으로.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거를 이제 경제라고 생각해서 쓰니까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고 계속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제일 심각한 것 중에 좀비 기업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비 기업. 좀비요? 정부 예산 지원을 못 받으면 망할 기업들. 일시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데 계속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KDI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왜 정부가 무슨 이제 지원 정책을 펴잖아요. 그럼 지원해가지고 떨어지는 업체랑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업체랑 비교를 했더니 수익률이 떨어지는 업체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오히려 더 그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도 지원을 받았으면 뭔가 자본이 더 생겼으니까 더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저희 예산의 방향이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비슷하다. 그 부분은 진짜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왜냐면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맞아.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올해는 어떻게 쓸까 내년에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바뀌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뭐가 때문에 그렇게 구조적으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머릿속에 저 옛날 생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복지로 쓰면 이제 낭비하는 것 같고 비용인 것 같고 그 기업한테 투자하면 뭔가 낙수효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200불, 300불, 1000불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시장이 발달을 안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제 대국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오히려 낭비적 요소가 되는 거죠. 같은 돈을 써도 어떤 단계에서 쓰는가에 따라 낭비냐 아니냐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70년대랑 지금이 50년이 지났는데 네. 그렇게 해보니 이게 효과적이지가 않더라. 네. 그럼 이걸 바꾸지 아니 어떻게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지 않고 잘한다. 화났다. 우리 아니 사람이 내 화났다. 돈을 우리 사람이 화났다. 세금을 내 돈인데, 그치? 내 돈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이제 약간 학술적 용어로 점증주의라고 하거든요. 점증주의 조금씩 변해가면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제로 베이스 검토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네. 제로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 적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고요. 대부분은 점증주의예요. 왜냐하면 그 부서들이나 이게 이 관료사회는 하던 거 계속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크게 변했는데 이 관료 구조, 예산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오히려 현실을 못 따라오는 네. 게 되네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처럼 발전이 안 되고 그랬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100배나 발전하고 하는 나라이다 보니 돌아보니 이게 낭비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 시민들 올해는 좀 달리 살아보자 내년에는 달리 살아보자 가계부 고치고 바꾸고 맨날 그렇게 고생하는데 짜증난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사실 선거 때만 되면 싹 바꾸겠다, 다 바꿔드리겠다,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르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그런 거에 기대도 걸고 고민도 걱정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게 지내는데 아니 이렇게 발전이 없어. 이거 사실 내후년에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그 국민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편성이나 구조가 제대로 돼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심들이 더 네. 있긴 있어야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심 갖는 분이 국민의 1%만 있어도 바뀝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화나는 얘기 네. 나온 김에 조금 더 들어보자고요. 안 써도 될 돈, 좀 낭비된다고 하는 뭐 그런 세금들. 그게 제일 싫었어요. 어떤 거? 아까 그 보도블록. 그렇지. 도로 공사하고 이러면은 차 막히지, 인도도 불편하지. 근데 내 눈에 멀쩡한 보도블록 왜 뒤집어가지고. 근데 작년에 또 바꿨던 거다? 근데 우리 또 바꿔. 맞아. 근데 내년에 또 바꿀걸요? 그러니까 아. 아니, 이런 거 말고더라도 몇 가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큰 액수로 낭비의 상징이 도로잖아요. 저 도로. 여기저기 도로를 너무 많이 건설해가지고 물론 아직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국민 다수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름을 쓰거나 할 때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내거든요. 네. 네. 교통 에너지 환경세. 예. 이 중에 거의 이제 처음 들었어. 네. 우리 기름값이 원가의 4배예요. 그 이유가 그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거든요. 아 맞다. 요즘 국제유가가 바닥을 치는데도 별로 안 싸. 문제는 한 15조 정도 됩니다, 그 돈이. 근데 이게 칸막이를 이 안에 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의 몇 퍼센트, 그 철도의 몇 퍼센트 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예전엔 도로의 55%까지 썼습니다. 와. 그런데 이게 도로와 철도 뭐 했을 때 꼭 그만큼 써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왜요? 왜 맞춰야 돼요? 놔두면 되잖아. 그 돈이 이제 쓰라고 준 거니까. 아니 놔두고 남으면 내년에 쓰면 되잖아. 미루고 예. 쌓아두면 되잖아. 그러면 안 돼요? 킵. 뭐 그래도 되죠. 그래서 일부 남겨놓긴 했는데 그래도 더 쓰게 되죠. 아무래도 필요한 것보단 더 쓰게 돼요. 그래서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저희도 도로 더 필요한데요. 그러면 최대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도로들을 많이 건설하게 되고 시골에 가면 하루에 막 몇 대 지나가지도 않는 것 같은데 도로를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아스팔트 쫙 깔려 있는 데 있죠. 그리고 다리들도 많이 정말 의미 건설하잖아요. 없이. 다리도 도로의 일부예요. 아. 다리도 터널도 도로의 일부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걸 좀 줄이면 안 돼요? 그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바꿔야 된다. 그게 경제 예산 중에 가장 낭비가 심한 분야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로를 좀 줄이자라고 해도 그 칸막이 그리고 원래 우리가 쓰던 게 있는데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제일 낭비로 국민들이 꼽는다면 눈에 보이는 보도블록이지만 아마 도로도 그만큼 못지않게 낭비. 금액적으로는 훨씬 크네요. 금액은 뭐 거의 한 100배쯤 된다고 봐야지. 와. 아니 말 나온 김에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00조 정도 GDP가 되는데 그 중에 의료비가 150조가 넘어요. 오, 상당하네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비를 쓰고 있고요. 그 중에 절반은 건강보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편승해가지고 여기서 약간 이제 이익을 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잠깐 와서 치료하고 떠나고 이걸 이제 의료 쇼핑, 거꾸로 의료 쇼핑이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결핵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쳐주긴 해야 되는데 네. 약간 그걸 악용해가지고 일부러 한국에 와서 치료하고 가고 우리는 전염되니까 그걸 이제 치료해주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 관계상 해주는 건데 그걸 악용해서 하는 분들이 많고요. 최근 한 10몇 년 사이에 3배 정도까지 증가를 했어요. 우리가 낸 건보료로 외국인들이 이익을 얻는다. 네, 결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 전염병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지불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국을 일단 해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는 이상은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출이 늘어나고 한국은 그런 거 잘해준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거. 코로나 때도 비슷했었어요. 우리가 굳이 외국에서 유입된 외국인들까지도 다 우리 돈으로 치료를 해줘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은 감염병이고 자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는 가는데 평시에도 늘 그래야 된다라는 부분은 괜히 국민 입장으로서는 조금 당황스럽고 좀 아쉽고 아깝기는 합니다.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나라는 신경을 더 쓰면 흑자로도 될 수 있는 이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이제 빠져나간 누수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수도꼭지도 확 틀었을 때만 물세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덜 잠갔을 때 쫄쫄쫄쫄. 그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 딱 잡을 필요가 있네요. 사실 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만 그것을 심사하고
또 옆에서 감시하는 것은 또 국회의 몫이기도 하잖아요. 뭐 잘하라고 우리가 매번 표도 찍어주고 얼마 전에 또 선거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우리 많은 국회의원 스스로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 특히 이제 예산만 보면 네.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수십 년간의 그 데이터를 보면 국회에서 예산을 수정하는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1%조차도 사실은 그 국회가 깎는 거는 실제로 깎는 거는 그 중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0.1%? 예. 왜냐하면 깎을 걸 대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깎을 부분만큼 미리 편성해 놓은 거예요. 아, 올려서? 네. 그러니까 의원님들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요. 요거 저희가 이제 깎으시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깎은 척 하시라는 거죠. 진짜 보여주기 제가 그거를 그 현장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더 적나라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하면 원래 깎일 건데 이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갖고 지역구 예산이나 이런 데 가서 쓰는 거예요. 그 1%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점증적으로 예산을 변화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또 딴 데서 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국회나 이런 데서. 국회는 또 국회대로 변화를 안 시키니까 계속 50년째 예산 구조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이해집단들 있잖아요. 예산으로 먹고 사는 네. 기생계층이라고 전 얘기를 하는데 기생계층은 똘똘 뭉쳐가지고 노비력을 발휘하죠. 이걸 그- 지키고자. 그렇죠. 오, 몇천억? 몇백억 깎았어. 그럼 엄청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한 4, 5조 깎거든요. 그것도 그 대부분은 깎을 걸 예상돼 있는. 그러니까 근데 500조가 넘는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극히 일부인데 우리는 그냥 억을 넘어가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있는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 감시 기능이 어쨌든 잘 작동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선순환의 노력들은 없어요? 예산 심사를 가장 이제 최후에 하는 게 예산 예결이라고 예결위, 해서 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인데 이게 매년 바뀌어요. 50명인데 네. 4년 해봐 200명이잖아요. 300명 중에 200명밖에 못하고 50명 중에서도 예결위 소위라고 하는데 15명. 이분들 중에서도 간사 2-3명이 하는 거죠. 그 2-3명도 당연히 그 해만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들이 그 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해봤기 때문에 내년엔 더 잘할 수 있고 네. 더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힘이 너무 세니까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기 왜 그걸 너 때문에 혼자 해? 예결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누가 하느냐도 사실 그 국회 안에서는 가장 그렇죠. 큰 또 과제이자 목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렵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예결위를 한 30년씩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전문 엄청나게 전문가죠. 아딱 그것만. 그렇게 좀 해야 30년까지는 안 바라고 네. 몇 년씩은 해야 그래도 좀 전문성이 생기죠. 이러니까 뭔가 변하는 게 없나 봐요. 이렇게 되니까 50년을 계속 그냥 똑같이 지냈나 봐요. 네.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뭐 정치 구조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되는데 핵심은 이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죠. 국민들 참 바쁘다. 예, 일 잘하라고 찍어줘야지. 일 잘하나 확인해야지. 일 못하면 바꿔줘야지. 바꿨는데 또 못하지. 우리 국민들만 바쁘네. 근데 약간 계속 배신당하는 기분 드는 거는 어쩔 아니, 수가 없네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좀 네. 생각 좀 바꾸실 필요도 있어요. 뭐냐면 주인이 원래 피곤한 거예요. 머슴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주인은 이 머슴 이상으로 전체도 고려해야 되고 주인이니까 뭐 이렇게 늘적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점도 해결해야 되고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이게 주인이 할 일이죠. 그래서 주인이 되는 건 더 어렵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1%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의 총기협회가 전 국민이 총기 규제를 한다고 대부분 생각하는데도 꿋꿋이 이제 하잖아요. 네. 힘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모두 주인 노릇을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일부라도 1%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나라는 아마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관심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죠? 맞아요. 1%씩 관심을 가지면 10%씩 세금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약간 열정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때까지 너무 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지 않았냐 안 왔나 좀 약간 반성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를 우리 소장님과 함께 또 알차게 세금 이야기를 또 들어봤다면
다음 주는 소장님과 또 특별한 분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죠? 확실히 지역 밀착형,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세금 감시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다음 주에 더 큰 이야기들 부탁드릴게요. 예.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처음에 이거 생겼을 때. 이게 정도를 넘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예산 들여서 설치한 걸 고철값 1,400만 원, 얼마요? 1,400만 원에 철거를 합니다. 전쟁이나 이런 것처럼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논란이 생겼다면 그거는 행정에서 가장 큰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뭔가 세금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서 쓰이는 세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로 화내지 마요. 아 잠깐만 좀 진정하고 들어갈게요.